어느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버스 안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부부는 급하게 아기를 달래보지만 아기는 전혀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요. 의기소침해진 그들은 힐끔힐끔 주변을 둘러보면서 승객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때 굳은 표정의 중년의 남자가 결심한 듯 일어나 부부에게 다가오는데요. 성큼성큼 다가오는 남자를 보며 외국인 부부는 겁을 먹었습니다. 여기 체코 프라하에 사는 부부는 아기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체코 부부는 한국 여행을 통해 최고와 최악의 경험을 한 번에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태어난 지 1년 남짓된 딸 율리아와 함께 체코 프라하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고 기다리던 소중한 딸 율리아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전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그리며 행복해하곤 했죠. 무엇이든 다 행복으로 다가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출산한 후 반복되는 육아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남편이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매일 힘들다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줬어요. 반복되는 육아 생활과 아이를 위해 저를 희생해가면서 점점 저는 자아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육아 우울증이 시작되었고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저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져갔고 남편은 계속 이렇게 제가 혼자서 육아에 전념하다가는 제 건강이 더욱 나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나봐요. 남편은 저의 건강을 위해 과감히 회사를 잠시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함께 집에서 육아에 전념했어요. 저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육아가 힘들었는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히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장소만 바뀐 육아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육아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던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며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고민하던 중 평소 저는 육아를 하면서 한국 노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즐겨 듣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BTS의 노래를 가장 좋아했고 BTS의 나라인 한국이 너무 궁금했어요. BTS 멤버 중에서는 정국을 가장 좋아했답니다. 정국은 잘생기고 노래도 잘해요.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했었던 저는 남편에게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내친김에 저희 부부는 한국과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한국만 다녀올까 했지만 아시아 여행을 먼저 다녀온 친구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치안과 위생 수준이 높아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역사적인 명소들도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아 동양의 고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고 도시가 차분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아주 화려해서 야경을 보는 재미도 있고 미식의 나라답게 맛집도 즐비하다며 일본 여행도 강력히 추천했어요.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먼 나라에서 여행 왔으니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도 가보기로 하였답니다. 아시아 여행을 먼저 다녀왔던 친구에게 여행의 순서를 물어보니 일본을 갔다가 한국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다른 계획 없이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양인인 저희 부부는 일본의 고즈넉한 동양의 좋은 이미지를 상상하며 육아로 지친 저희의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을 여행해보니 어딜 가나 일본인 눈치를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조용하고 예의가 바른 일본인의 이미지 때문인지 일본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한편 그런 강력한 일본인의 사고방식들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저희도 일본인처럼 그 방식에 맞춰서 여행을 다녀야 할 것 같은 강박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되뇌어 보니 일본인들은 차분하지만 답답하고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일본 여행을 하면서 최악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사카에서 교토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일본의 대중교통 안은 정말로 조용해서 작은 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은 정도예요. 저희는 아기가 있으니 그 부분이 걱정됐고 아기가 소리라도 내면 어쩌나 하고 바짝 긴장해서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아기이기에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아기는 곧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이가 울자 열차 안에 있던 대부분의 승객이
저희 부부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저희 부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기를 달랬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제가 입고 있던 티셔츠가 땀으로 흥건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가까스로 아이의 울음을 그치고 아기는 이내 잠이 들었지만 열차 안에 있던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 승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영어는 억양이 특이해서 몹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대충 이해하기로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항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다른 칸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작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기가 5분 정도 울었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니요. 우리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해서 탑승한 열차인데 왜 우리가 원하는 좌석에 앉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 유일하게 울음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했을 뿐인걸요. 일본 여행에서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일본에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희도 일본인처럼 누구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은 이해해준다면 서로 조금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차분하면서 예의 바르고 배려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려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배려는 권리가 아니기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조금씩만 너그럽게 본다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일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러운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아 일본이라는 나라를 마음껏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와 함께한 여행인 탓이었을까요? 괜한 여행을 왔나 싶을 정도로 감정에 사무쳐 서러웠고, 일본에서의 여행을 하루빨리 종료하고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생각만 해도 다시 체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한국에 여행 올 수 있을지 알 수도 없고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 되어 있으리라 마음을 가다듬으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정말 가까웠어요. 가까운 나라기에 일본과 비슷한 나라이지 않을까? BTS의 나라는 일본과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일본에서의 상처받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서울의 호텔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던 일본의 오사카와는 달리 서울은 더 활기찬 느낌의 도시였어요. 물론 오사카와 서울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제가 다녀온 오사카와 서울은 느낌이 사뭇 다르더군요. 저는 왜 그동안 일본과 한국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을까요? 한국인들은 일단 흥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고 서양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의 아기를 정말 좋아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딸이 귀엽다며 말도 많이 걸어주었어요. 일본에서는 전혀 하지 못한 경험이었죠. 며칠간 서울을 여행하며 즐긴 저희 가족은 점점 용기를 얻어 용인에 있는 한국민 속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오기 전에 꼭 가보면 좋을 한국 여행지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곳이어서 친구에게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추천한 것이냐고 물어보니 그곳에서는 옛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정겨운정을 느낄 수 있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용인 근처에 있는 수원이라는 도시에는 닭, 튀김 요리가 일품인 곳이 있다면서 꼭 먹고 오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또 넘어야 할 산이 생겼습니다. 그 큰 산은 바로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버스에 오르려니 일본에서 겪었던 안 좋은 경험이 떠올라서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가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잠자기를요. 심지어 저희는 아이가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버스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이는 버스에 탄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일본 열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아이는 큰 소리로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며 잠에 깨는 사람들과 갑자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희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며 달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휴게소에 들르시겠다고 하시면서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원래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는 휴게소에 들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게소를 들르겠다고 하는 것을 들으니 또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일본처럼 대중교통 안에서 시끄럽게 하면
돈을 내도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쫓겨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버스기사님은 휴게소에 버스를 정차하셨고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승객분들에게는 혹시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버스기사님은 굳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버스기사님은 더듬거리는 영어 실력으로 혹시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버스기사님께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니지만 답답하고 불편해서 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 버스기사님은 아픈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용인에는 왜 가는 거냐고 물어보시기에 저희는 체코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왔고 용인 민속촌에 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버스기사님의 뜻밖의 질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버스 안에서 아이가 계속 울면 승객들이 불편하고 운전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님은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시더니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승객 여러분들,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 아기와 엄마 아빠는 체코에서 아기와 함께 한국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아기가 아파서 우는 것은 아니고 그저 버스 안이 답답해서 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도 분명 이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여행을 와준 고마운 체코 부부와 저 귀여운 아기를 좀 너그럽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은 한국인들 아닙니까? 제가 그 대신 용인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남편은 황급히 자리에 일어나서 승객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의미의 인사를 연신하였고 그때 그 과정을 앞에서 지켜보던 한 무리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저희를 위로한다는 느낌의 말들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일본에서의 서러웠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 상황이 또 반복된다고 생각해서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나라가 있나요? 게다가 아주머니들께서 보기에는 아이가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게 배가 고픈 것 같다며 동그란 달처럼 생긴 과자를 건네주셨어요. 처음 보는 동그란 과자였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니 많이 달지 않고 입에서 금방 녹는 게 아이가 먹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아이는 그 과자를 입에 넣고 빨더니 금세 울음을 그치고 과자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 울지도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들은 몹시 큰 소리로 웃으며 과자를 커다란 봉지째로 제게 건네주셨어요. 알고 보니 그게 뻥튀기라는 한국 전통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어쩜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정이 많고 친절한 건가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귀엽고 이쁘면 모르는 사이여도 사탕도 주고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버스기사님과 그 버스 안에 있던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용인 민속촌에 도착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용인과 수원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희 부부는 한마음으로 한국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마저 생겼고 아이가 크면 더 긴 여정으로 한국에 또 와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녀보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완벽히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분명히 남을 좀 더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들었더니 그것이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그 말을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한국인의 정이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본에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한국으로 온 체코 부부는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여행을 끝낼 수 있었네요. 한국 사람들의 가식 없는 따뜻함이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